자, 이번 시간에는 요약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요약의 기술 앞에 핵심을 찔러라 이런 얘기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뒷부분에 가시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약. 요약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는 글쓰기의 방법 중에 하나죠. 저는 글쓰기는 훈련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쓰기를 잘하는 방법 중에 자, 이전 시간에 했던 관찰과 묘사도 있지만 요약도 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글을 쓰는 행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사실은 뭔가를 요약해 오는 겁니다. 자, 어떤 건가요? 우리가 작문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유년의 기억 속에서 뭔가를 끄집어 오지 않습니까? 근데 끄집어 오는 것이 결국 어떤 내용 일부를 요약해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겪은 경험의 어떤 일부를 결국은 주어 제한된 어떤 그 노트라는 공간 안에 뭔가를 적는 행위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어떤 기억의 일부를 요약해오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유년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가지고요. 자기가 어떤 인상 깊었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노트에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 중에 예를 들면 좀 상처라고 얘기해야 될 그런 큰 기억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마을에 극장 하나가 있었는데 이 극장이 이제 그 당시에는 제일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많이 이제 뛰어놀았는데요. 그 극장 옆에 보면 그 후문처럼 옆문으로 들어가는 그 계단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우리 친구들끼리 뭘 했냐면, 초등학교 아마 1학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2층 높이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는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뛰어내리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너무 무서웠습니다만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뛰어내리다가 잘못해서 이빨이 그 입술을 깨물어 가지고 입 안에를 많이 이렇게 꿰맨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그 당시 그 기억의 어떤 그런 상황을 내가 글쓰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 일부를 그 내용의 어떤 핵심을 결국 가져오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줄거리를 요약해오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약하기는 자, 우리가 작문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우리가 어떤 기억에서 뭔가를 가져온 행위는 사실 그게 글쓰기의 재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글감이라는 것이죠. 결국 글감은 요약하기이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수필 또 혹은 소설도 요약하기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소설은 상상력에 의해서 쓴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상상력도 결국은 내 경험이나 또 어떤 타인의 경험, 또 자료 이런 것들을 상상력으로 버무리는 거지 사실이 없이 어떤 이야기가 없이 진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소설도 뭔가를 요약하는 행위가 반드시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요약의 정의를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본, 그러니까 요약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원본 정보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해서 다시 배열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약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우리가 구분을 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정보만을 골라낸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글을 쓰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중요한 정보는 끝까지 가져가는 행위가 요약행위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지만 중요한 정보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보를 골라내는 일이기도 하죠. 중요한 정보를 삭제하는 행위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가장 마지막에 남는 한 문장은 그 원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중요한 것만 갖고 가니까요. 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40평대 아파트에 살다가 그 다음에 30평, 20평 이렇게 줄여간다고 생각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만 남기고 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갈 때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밤에 집을 포기하고 가야 된다면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결국 지갑을 갖고 가지 않겠습니까? 지갑이나 통장이요. 자, 이게 뭡니까? 자, 원래는 이렇게 40평대 굉장히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정보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줄이고 갔을 때는 자, 지갑이라는 중요한 정보 하나가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약의 아까 정의는 중요한 것을 남겨가는 행위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요약은 대표 선수를 뽑는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뭐 반장 선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자, 반장 선거를 하는데 뭐 10명이 나왔다. 10명이 나왔을 때 결국 반장은 어떤 그 선거 과정을 통해서 1명이 뽑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 마지막에 뽑힌 이 1명의 반장은 10명의 반장 후보의 대표 선수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뭘까요? 자, 요약은 자, 주제문을 밝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주제문요. 자,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의미한 어떤 교훈이라든가 뭐 의미를 찾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요, 우리 그 가장 단순한 어떤 우리 어렸을 때 배운 이야기 한번 꺼내볼까요? 자, 토끼와 거북이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랬을 때, 자, 이 토끼와 거북이는 뭐 둘이 경주를 해가지고 뭐 토끼를 뭐 잡아냈고 그러다가 이제 거북이가 이겼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볼 수도 있나요? 자, 성실한 거북이가 인내력 있는 거북이가 그죠? 자만한 토끼를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은 우리가 늘 어떤 그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가 또 일하는 모습이 또 일하는 것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또 자만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교훈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주제문이 어떻게 보면 그 원본의 가장 을 대표하는 요약을 했을 때 나타나는 한 문장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요약의 방법은요. 우리가 미리 얘기를 지금 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요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40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이 아파트를 반절 줄여가는 행위하고 똑같다. 저는 요약을 할 때 보통은 그냥 원본을 내놓고 그냥 그것을 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 같은 게 그냥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자, 분량을 지키지 않게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요약은 중요한 정보를 내가 남겨가는 행위인데 이 분량을 지키지 않으면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더 써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약하기를 어떻게 시키냐면 자, 원본이 있다면 원본을 절반으로 줄이고 또 그 절반으로 줄이고 또 그 절반으로 줄여간다. 그 글자 수를 정확히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요약 작업을 하다 보면 이 반절로 줄였는데 딱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뭐 몇 자가 넘치거나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뭔가 넘쳤을 때는 자르는 방법을 생각하고 또 뭔가 모자랄 경우에는 그 늘려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글쓰기의 또 다른 어떤 그 실력을 키우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하게 할 때는 그냥 어떤 원본을 보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형식을 지켜서 절반으로 요약하고 절반으로 요약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요약 훈련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있겠죠?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이 한 문장은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한다는 것은 핵심을 찌르는 행위와 똑같다. 이런 겁니다. 자, 요약하기 사례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런 경우 고등학생 정도 되고 이러면요. 신문에 나와 있는 사설 같은 거 그런 거 요약해도 괜찮고요. 또 줄거리를 요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줄거리를 어떻게 요약하냐면요. 뭐 아까 토끼하고 뭐 얘기를 했고요. 뭐 제가 알고 있는 재밌는 얘기 중에 뭐 도마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일이었는데요. 자, 한 가정집을 헐었는데 일본 집은 이 기둥이 목재로 대부분 집을 짓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 사이가 이렇게 벽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벽을 헐었는데 그 속에서 꼬리에 못이 박힌 도마뱀이 나왔답니다. 자, 꼬리에 못이 박혔는데 이 도마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어떻게 대체 그 도마뱀은 저 먹이를 먹고 살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참 좀 기다려 보니까 그 근처에서 다른 도마뱀이 나타나가지고 자, 먹이를 물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마 뭐 사랑하는 사이거나 아마 뭐 부모 형제간이라든가 이런 사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뭐 이건 실제로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다는 뭐 이야기로 전해져 오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줄여 보는 건데요. 자, 여기서 줄일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머릿속에서 재구성을 해서 그 다음에 일정한 분량 형태로 넣는다. 만약에 모자라면 조금 어떤 새로운 좀 더 표현을 집어넣든가 해서 늘리고 넘친다면 압축하는 능력을 기른다. 그래서 요약은 글쓰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우리가 요약하기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걸 그 뭐 요약하기도 뭐 절반으로 하고 뭐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만 뭐 또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이 찾는다면 이런 방법도 요약하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요. 자, 어떤 글이 하나가 있을 때 이 글을 읽어본 다음에 그 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뭐 원본처럼 길게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되게 어떤 짧은 표현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어떤 그 원본 어떤 글 전체의 핵심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답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그 지문에 이런 걸 제가 마련했는데요. 자, 우리 몸에 뭔가 춥거나 또 어떤 무서운 어떤 물체나 광경을 봤을 때 이 소름이 돋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걸 과학적으로요, 이 소름이 왜 돋는가를 그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가 가능하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자, 올해 그 뭐 몇백만 년 전에 뭐 이런 때는 우리가 뭐 짐승들하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뭐 나무에 올라가서 생활하기도 하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큰 적을 만났다. 뭐 큰 곰이라든가 뭐 호랑이라 이런 걸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우리 몸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털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뭐 털이 굉장히 많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적을 만났을 때 서로 털을 고추 세우면서 이렇게 위압감을 주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형태. 그 당시에 우리 인간도 털이 많았는데 무서운 어떤 동물들과 맞춰섰을 때 우리가 어떤 공포심과 또 혹은 뭔가 적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털을 세우는 행위를 했었는데 이런 행위가 지금도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몸은 털이 없지만 소름이 돋는다는 것은 그때 우리가 털을 세웠던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모습을 다시 재현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몸에 소름이 돋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인간은 원래 털이 많은 동물이었고, 자, 주위에서 어떤 큰 동물을 만났을 때 우리도 뭐 공격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 그 어떤 위압감의 표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면 역시 우리가 읽었던 글의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오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엄마들이 자 보통 가정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이 어떤 줄거리를 이렇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자, 이 줄거리를 들려주기도 하고 물론 책을 읽어주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엄마가 어떤 그 이야기를 어떤 그 책 속의 내용을 쭉 읽어줄 때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거꾸로 한번 얘기하는 이런 형태의 교육을 한번 여러분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또 우리 부모님도 그런 형태의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책 속의 이야기를 쭉 들은 다음에 아이가 들은 다음에 그 주요 내용을 내가 요약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행위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줄거리를 요약하는 것도 하나의 요약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 뭐 흥부전 뭐 이런 것도 해도 되고요. 뭐 춘향전 이런 걸 해도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해주는 방식,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요약이 잘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자, 우리가 요약을 하는 행위는 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져가는 것이다.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약의 어떤 가장 중요한 기술은 자, 그 요약할 어떤 그 대상의 글을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밑줄을 그으세요. 이 이야기는 꼭 들어가야 돼. 이 정보는 너무너무 필요해. 그래서 한 다음에 그 정보들을 가지고 단순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문장들을 읽고 역시 자르고 또 어떤 재밌는 표현을 넣어가지고 원본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유학의 기술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원본을 줄이면 마지막에 한 문장이 나오는데 이 한 문장은 결국 원본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핵심이다. 요점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약을 하는 행위는 핵심을 찌르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